네, 조희종 기자, 우리 조바오 기자님. 네, 중국 선전에서 이번에 중국 원정 경기 현장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경기 자체보다도 그렇죠. 경기를 둘러싼 공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습니다. 뭐 여러 영상도 올라오고 뭐 이슈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이번에 해외 출장이 처음이라서 원정이 늘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좀 가보니까 공항에서부터 이제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우리 선수들 맞이하는 우리 선수들 유니폼이 보이고 막 선수들이 일정 때문에 이제 다 사인을 해주고 하진 못했지만 막 사인을 요청하고 이런 장면들 보면서 의외로 한국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세계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으니까 축구도 한류가 있구나. 그렇죠. 네. 중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구나. 그리고 특히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적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중국 팬들이 생각보다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놀랐다라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공항까지 가서 그렇게 그 시간에 그렇죠. 그렇게 기다려주고 환호해주고 뭐 선물 주려고 하고 사진 찍고 이게 굉장히 보통 정성 아니면 안 되거든요. 큰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는 걸 보면서 확실히 한국 축구 선수들에 대한 중국 내 팬덤이 좀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팬이 압도적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네. 토트넘이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인기 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토트넘 요즘은 꽤 많이 보였고 그 중에는 손흥민 선수 유니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경기 전에 이제 중국 관중들 인터뷰를 이제 몇 명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약간 어린 친구였는데 10대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난 중국 응원하긴 하지만 손흥민도 좋아한다. 토트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막 손흥민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 경기도 사실 한국이 이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몇몇 팬들은 꽤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현지 언론에서도 좀 어그로를 많이 끌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사실 어쨌든 국내에서 받아들여지기에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뒤를 세게 놓고 그렇죠. 현지 뭐 중국 대표 선수들도 우리 선수들을 좀 만만하게 보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좀 이번 경기 앞두고는 좀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올린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숨도 못 쉬게 숨도 못 해주자. 쉬게 만들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긴장감이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경기장에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러 나왔을 거고 애국가 부르기 전 상황까지 그때는 어땠나요? 좀 현장 분위기가. 일단 당연히 이제 경기장이 4만 석 정도 되는 분량이 이제 모두 매진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판매분 중에 전석이 다 매진된 거였고 네. 한국 원정 팬들 구역에 이제 삥 둘러서 이제 비어 있는 좌석들이 있었거든요. 그 좌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중국 팬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숫자가 한 3만 7, 8천 명 정도 될 거예요. 네, 우리 팬들이 오피셜하게는 한 1,300명 정도가 네, 협회를 좀 확인한 바에 응원하신 따르면 걸로. 이 정도 다른 관중들 다 중국 팬들이었는데 확실히 중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엄청난 환호를 보내주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우리나라 팬들도 굉장히 목소리가 컸거든요. 1,300명에 불과하지만 근데 굉장히 크게 맞이해 줬는데 더 큰 야유로 3만 8천 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몸풀 때부터. 그렇죠. 네. 뭐 선수들이 나와서 몸풀 때부터 그리고 이제 라인업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우리 팬들이 와 환호를 하는데 하나하나 다 야유를 하고 심지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애국가가 나올 때도 애국가 전후로 다 야유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현장 중계 카메라로 보통 경기를 우리는 기억에 담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요즘에는 그 애국가를 되게 열심히 부르잖아요.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너무도 별명도 생겼잖아요. 메인 보컬이라고. 네. 네. 클린스만어 메인 보컬 이강인 선수가 야유를 뚫고 정말 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화제였는데 국가 부를 때 물론 저런 장면들이 축구장에서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이번엔 유난히 좀 컸다는 것 때문에 좀 팬들이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도 이건 좀 과한데라고 느껴졌나요? 저는 사실 약간 왠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어서잖아요. 양팀 예. 국가들이 나면 관중들이 다 딱 일어섰는데 우리나라 애국가가 먼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 팬들이랑 다 크게 노래를 불렀는데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걸 덮을 정도로 꽤 세게 야유를 했고 끝나자마자는 이제 더 크게 확실히 노래 소리가 끝나니까 더 크게 야유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풍경 속에서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선수들이 표현을 안 했더라도 심리적으로 좀 각오를 더 다지는 준비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래, 오케이, 보여주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10분 만에 PK 획득하고 손흥민 선수 골을 넣고 이걸 했죠. 그렇죠. 예. 쉿 세레머니를 펼쳤죠. 그리고 추후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내 현지 반응들이라든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막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고 난 상대팀 선수들 다 존중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대표팀 주장으로서 좀 솔선수범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쉿 세레머니 저 왠지 쉿 세레머니 할 것 같아서 아. 계속 멀리서 쳐다봤는데
정확하게 이제 중국 원정석이랑 카메라들 있는 쪽으로 가서 네. 바로 이제 하더라고요. 야, 근데 손흥민 선수가 참 그 늘 감탄을 하지만 역대 분야를 막론하고 요렇게 말실수 없이 인터뷰를 잘하는 선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뭐 어떤 유명인을 통틀어가지고 근데 쉿 세레머니 질문 나오고 인터뷰 답을 할 때도 저는 모든 선수를 존중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하면서 주장으로서 자기가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걸 이제 실력으로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딱 보여준 거니까 이 스토리하고 설명이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뒤에 이제 공개된 내용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요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셉이랑 좀 안 맞잖아요. 약간 그렇죠. 상대에게 좀 도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그럼 하는 선수 액션이니까. 아니니까. 예. 오죽하면 했겠나 싶고 또 그렇게 했다는 선수 사이에서 알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최고 스타인 우레이가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림펑이 주장. 예. 그런데 또 막 달려가서 손흥민 선수 따라가가지고 손흥민 선수 팔을 잡고 네. 하지 말라고. 너 왜 그러냐? 뭐 영어로 했는지 중국말 했는지 뭐 스페인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손흥민 선수 반응이 너무 저는 멋졌습니다. 얜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네. 표정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과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다 잡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뿌리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말로써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빤히 쳐다보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눈빛만으로 완전히 그냥 예. 팔 잡힌 쪽을 보고 얼굴을 네. 쳐다보고 막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통쾌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뭐 나름 올해 입장에서는 뭐 중국 최고 스타기도 하고 본인이. 그쵸. 예. 그리고 자기도 등번호 7번이고 손흥민도 7번이고 뭔가 좀 아니 그 친구는 7번 아니라 물음표더라고요. 그렇죠. 유니폼이 왜 물음표처럼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고 보니까 뭔가 좀 대등하게 뭔가 상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슛세레머니를 하니까 잡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이 참, 네, 저희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레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팀의 최고 스타이기도 하고, 팬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좀 그런 어필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레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손흥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우아하게 잘 대응을 했다 생각합니다. 우레이는 괜히 팔뚝 한번 잡았다가 본전도 못 찾고, 아마 경기하는 내내 뇌리 속에 남지 않았을까 그 장면이. 예. 이거 되게 적합한 비유인 그렇죠. 거 같아요.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 유호성이 붙잡고. 장동건이 유호성한테 개겼을 때 그렇죠. 그거죠. 내간이 시다바리가 하면서 네. 이렇게 할 때 유효성의 눈빛. 예, 그거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레이가 장동건 씨처럼 멋있진 않지만 중국전이 있을 때마다 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아무튼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이날 본인이 보여줬던 그 활약이나 어떤 그 행동 특히 그 쉿 세레머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라보라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왜 본인 평소 조금 달랐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렇죠. 뭐 네. 나를 어떻게 막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난 상대방 존중하지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점 갖고 놓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브라질이랑 해. 그럼 우리나라 수비수가 경기 인터뷰할 때 뭐 내일 네이마르 경기하는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너무도 좀 거만하게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좀 또 손흥민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걸 동기부여 모티브를 잘 삼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팀이 쉽지 않은 중국 원정 경기 우리가 또 진 적이 있는 월드컵 예선 중국 원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서 좋은 경기를 했고 초반에 또 우리가 기선제압 확실히 했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이 너무 좀 기가 죽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기 내용 자체가 선제골 일찍 나오면서 네, 라인 유지도 안 되고 그런 파울조차도 잘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압도를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솔직히 손흥민하고 붙으면 쫄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지금 한국 축구 선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일반 중국 팬들은 모를 수 있어도 중국 선수들은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민재의 맛을 다 봤잖아.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 몸싸움 어떻게든 전방 압박을 뺏으려 달려갔는데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장면.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얘기거리도 많이 있는 경기였지만 우리가 중국에 좀 클래스를 확실히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 그리고 레이저도 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여지진 않아 현장에서 볼 수는 없었는데 나 영상을 형님 확인을 하니까 중계를 확인하니까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레이저가 막 쏘여졌더라고요. 네, 중계 화면에서는 이강인 선수한테 그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할 때도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것도 굉장히 대처를 기가 세게 대답을 한 게 레이저 하는지도 몰랐고 전혀 문제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야유 보내는 거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제 좀 급이 많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도발이나 어떤 좀 상황에 대해서는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 좀 과하게 걱정을 안 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를테면 너네 그렇게 했지? 우리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왔을 때 똑같이 뭐 레이저 쏘고 애국가 부를 때 아유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실력으로 안 그냥 보여주면 되죠. 예. 전 우리 그 중국 국가 나올 때 또 야유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약간 좀 걱정되는데, 아까 그 네. 국위 선양했던 분처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린 조금 다르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경기력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뭐 좋은 모습을 또 홈에서 보여줘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참 이 얘기거리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 경기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다룰 만한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하던 대로의 축구를 했었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이제 믹스존에서 간단히 인터뷰하고,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분들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날 조금 이채로운 이동 풍경이 있었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고 이제 나눠서 움직였거든요. 한국 취재 기자들끼리. 네. 믹스존에 먼저 이제 가 있던 기자가 왔는데 선수들이 다 금방금방 지나갔고,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세 선수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인터뷰를 할 때쯤 믹스존에 도착했는데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된다. 네. 이러면서 협회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선수들이 한국을 지금 간다. 바로 비행기 타고.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황인범, 이강인, 오영규, 정우영, 김승규 이렇게 9명. 그렇죠. 유럽파 8명에 이제 김승규 선수까지. 그렇죠. 중동에서 뛴 김승규 선수까지. 근데 이게 이제 뭐 급작스럽게 결정된 거라고 해요. 뭐 여유 있게 선수들이 뭐 다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선수들이 일정을 사실 보면은 1월에는 우리 소집이 있지만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3월 A매치 때까지는 유로파 선수들은 시즌 중이라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때문에 뭐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이제 한국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고, 특히 김민재, 이강인 선수는 금요일 경기라서 네. 유럽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에서 다음날 이동하는 것보다 한국이라도 빨리 가서 이동을 하는 게 시간상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유나 이런 항공편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채롭긴 한데 선수들이 자비로 그렇죠. 따로 이제 전세기를 렌트를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그리고 뭐 풍경이 안전상 있었고요. 이런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수 피로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표팀 트레이너라든가 관계자들이 동행을 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수들 나머지 선수단 중에서 조규성, 황의조, 송범구는 현재 상구 안 들어오고 바로 이제 소속팀으로 갔고, 다 외국에서 뛰는 선수도 있죠. 네, 다른 이제 국내파 선수들 또 이제 코칭 스태프는 어제 입국을 해서 콜린스만 감독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고, 대표팀 향후 일정을 좀 보면 2023년 전 세계 A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11월 네. A매치 공식 A매치 마지막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만 감독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좀 보낼 예정이고. 근데 12월 말에 이제 아시안컵 데뷔 소집이 있습니다. 네. 아, 국내파 맞아서? 선수들 네. 위주로 이제 소집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뭐 울산이라던가 뭐 이런 ACL 나가는 팀들, 뭐 상대팀 아시아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을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나요? ACL 경기.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네. 것들을 보고. 확실히 저는 달라지셨습니다. 저희 조금 달라졌다고 저도 느낀 게, 네, 저희 폴리 TV의 비판과 폴리 TV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잘하십시오. 아니, 알아서 이제 바뀐 거죠. 사실 만약에 올 한 여름쯤만 됐으면 네네.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갔을 텐데 귀국 인터뷰 한번 하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렇게 빨리 다음날 바로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지만, 인터뷰하는 거죠.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가족들과 즐겨야 한다며 네. 출국을 했고. ESPN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아시안컵 본선까지 A매치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아마 대회 직전에 비공개 평가전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전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경기 결과도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저희가 오늘 쭉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 우리 대표팀이 더 똘똘 뭉치고 또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뭐 고작 중국 이겨놓고 뭐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분위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가 최선봉에 서서 이 승리를 완전히 리드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자, 이렇게 또 조희정 기자 중국 다녀온 얘기, 조바오의 중국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 a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